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아침 9시 9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혼조 마감이라고 돼 있는데 혼조 마감이라고 하기는 좀 내용이 좀 안 좋았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우선은 별다른 어떤 기사 같은 거는 특별히 나온 이슈 같은 거는 없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제 보시면 그래도 상승 종목이 더 많긴 했습니다. 4,500 종목이 상승하고 2,800 종목이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대형주들의 성과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승한 종목 수는 많았는데 시장 지수가 안 좋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구글이 좀 많이 올랐네요. 어쨌든 간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지수들을요. 그러니까 어젯밤 S&P 지수부터 보면은 S&P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 마감이긴 상승 마감인데 그러니까 미국장이 어제 뭐였죠? 어제 쌍고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물론 고점은 살짝 높이고 상승 마감이긴 한데 일단은 이거는 위에서 누군가가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일단 저항을 일단 한번 확인했습니다. 쌍고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쌍고점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려면 오늘 밤에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겠죠. 여기가 과연 진짜 저항이 맞냐라는 걸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요. 물론 그냥 곧바로 자빠질 수도 있지만 이 자리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확인해서 음봉으로 밀리면은 음봉 나오면서 하락 마감하면은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다시 양봉 나오면서 이 어제 음봉을 극복한다면 위쪽으로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나스닥 지수는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갭 상승을 좀 어제 많이 하긴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고점이 561.5, 563. 고점을 높이진 못했네요. 여기가 563이고 여기 고점이 561이니까 아직 고점을 높이진 못하고 전고점 직전에다 갭 상승한 뒤로 이제 쭉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나스닥은 뭔가 좀 저항을 만들어내긴 한 거죠. 나스닥 시장이 좀 더 안 좋았다라는 게 어제 이제 시장인 것 같고, 똑같습니다. 얘도 음봉 하나 만들어냈으니까 이 음봉이 진짜인지 이제 오늘 밤 진위를 테스트하겠죠. 진위를 테스트해서 밀리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뻔한 이야기니까. 달러 인덱스는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이런 식으로 일단 91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결과적으로 잘 가지고 있습니다. 91이 대충 그건데 여기거든요. 90일 돌파한 차가면 추세 전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추세는 지금 상황에서 전환은 된 건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력 테스트가 며칠 필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거래일째 어떤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 마감이긴 하지만은 양봉에다가, 그죠? 양봉이라는 얘기는 일단 누군가 아래에서 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 지지력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로화 같은 것도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유로화 같은 경우가 보니까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가 어떤 넥라인인데, 현재로서 일단 강하게 깨고 있다가 현재 살짝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미 얘가 너무 강하게 내려와 가지고 제 생각에 이걸 다시 돌파한 척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유로화가 여기서 살짝 더 올라온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양봉 달고 여기서 단기 저점의 냄새를 보인다라는 거는, 단기 저점의 가능성을 좀 풍기는 거는, 그 달러 인덱스도 살짝 더 91 부분에 대한 91 부분을 이렇게 눌림으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91 부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로화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어떤 단기적인 그 지지력, 왜냐면 빠지다가 올라왔고 오늘 양봉 달고 올라오고 있다면은 그럴 수 있겠거니라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유로화의 모습을 보면은 달러화의 어떤 강한 상승은 조금 더 미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넥라인을 좀 강하게 며칠 동안 오래 깼기 때문에 이번엔 올라오기 쉽지 않겠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강하게 빠지긴 했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중요한 선 자리에 탁 걸쳐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중요한 선에 걸쳤어요. 이번에 이 선을 다시 한번 재차 붕괴시킨다면은 이번엔 좀 신뢰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잘 봐야겠죠. 오늘 밤에 요거를 붕괴시키는지 아니면 다시 선 위쪽에서 놀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아무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 숏을 쳐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딱히 고점을 높이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고 고점은 계속 낮추면서 어떠한 좀 저항을 쌓아가는 모습이 나오긴 하고 있는데 어디를 딱히 붕괴시키질 않아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정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뭐 참고하시라고 보는 거고요. 애플 같은 거는 좀 시가총액 1위니까 얘를 좀 잘 봐야겠죠. 근데 요즘 흐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요날 음봉, 이 1월 29일 날 나왔던 이 음봉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이 음봉의 시가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이 음봉의 영향권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게 현재 애플 주가의 모습이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강하게 3거래일 동안 어떤 제가 이야기하는 하락하기 좋은 패턴을 만들어 놓은 뒤로 그다음부터 영이 일단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현실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얘가 빨리 올라가지 못한다면 나스닥 지수도 조만간 이제 힘을 잃겠죠.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밤에 이야기하려다가 저기 강아지가 일어나는 바람에 깜빡한 참고로 어제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그거 보자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시 유동성을 어젯밤엔 또 회수를 했다고 하죠. 어제 유동성 회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제 2월 3일이죠. 2월 3일 이렇게 가로쳐 놨습니다. 800억 위안을 회수했다라는 점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중국 인민은행에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뭐 꾸준히 매수해 주거나 꾸준히 매도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뭔가 아직 생각이 좀 명확하게 와 있지 않는 건가. 하여튼 뭐 뚜렷한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는 있지 않은데 아무튼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어떤 이런 느낌을 긴축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니까 이런 숫자들을 좀 체크하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어젯밤에 아무튼 또 뭐 딴 얘기 한다고 위안화도 못 봤는데 위안화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하자면은 위안화 같은 경우 뭐 지금 뭐 아슬아슬하게 일단 저점들을 지키면서 일단 뭐 올라는 오고 있습니다. 그다지 뭐 나쁜 흐름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고시환율이냐 지금 보시는 건 고시환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안화가 강하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역외환율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쌍바닥 정도는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는 일단 이 정도는 보시고 넘어가야 되겠죠.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금 1월 5일날 얘도 저점이 나오긴 나왔는데 아무튼 확실히 가장 강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약간 플라자 합의 때의 어떤 일본과 같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대미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 뭐 환율 조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안화 환율이 가장 강한데 이 가장 강한 친구조차도 지금 쌍바닥의 가능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뭔가 세상이 좀 달라지긴 달라졌다라는 거 정도 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위안화가 이날 나왔던 이 음봉을 극복하는 순간은 그죠? 무슨 일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하고 뭐 달러하고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해보자.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좀 지금 현재 박스권에 갇혀갖고 아리까리 할 때는 이렇게 환율이나 이런 다른 지표들을 보면서 좀 앞으로 나올 방향성에 대한 냄새를 맡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올라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또 다시 어떤 약간 상승세를 타고 최근 또 다시 뭐 분위기가 좀 좋아졌죠. 최근에 다시 뭐 한국 주식도 좀 오르고 강하게 오르던 달러 인덱스도 91부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고, 최근에 이 겁나게 오르던 원화도 살짝 눌림 주고 있으니까 위험 자산들이 아무래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서 이렇게 비트코인도 살짝 더 주는 것 같다. 하지만 어쨌든 이 위쪽에 저항들이 많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살짝 튀고 있다. 위험 자산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아무튼 최근에 이 2021년 들어갖고는 특징이 이제 위험 자산들이
위험 자산들이 대부분이 박스권 안에 갇혀가지고 옛날처럼 탄력적으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어디로 갈 거냐?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정도 보고 한국장 넘어오면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지금 구경하자 이런 이야기밖에 못 드리는 거고 그나마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어떻게 시장을 좀 아래쪽으로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메이저 세력들한테 그 세력들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풋옵션을 어제처럼 이렇게 시가부터 막 그렇게 박살내 놓지는 않는다고요. 오늘 같이 이런 모습 정도가 나온다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 날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단기적인 방향성 모르겠습니다. 왜냐? 박스권 안에서 지네끼리 계속 다투고 있고요. 아, 또 그리고 그 어딘가로 좀 많이 가기에는 옵션 가격들이 좀 비싸서 좀 이래저래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지독한 박스권에 갇혔을 수도 있어요. 지독한 박스권. 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옵션이 싸야지 그나마 어디로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건데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생 상품이 더럽게 비싸기 때문에 아무튼 뭐 들었다 놨다 좁은 박스권 내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사람들 마음만 지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잘 모르겠어요. 단기적인 방향성 잘 모르겠습니다. 뭐 최소 417 밑에 있다면은 그래도 아래쪽이 좀 우세하다. 뭐 430 위에 있으면 아유 위쪽으로 더 오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계속 뭐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고 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양매도장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콜옵션 같은 경우 오늘 연속적으로 또 시세를 잘 안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물론 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제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옵션이 비싸다는 거죠. 제 시각에서 이런 걸 뭐 설명을 드려보자면 옵션이 비싸니까 콜이든 풋이든 비싸니까 적당히 한 2, 3일 튀어오르면은 아래쪽으로 누르고 콜이든 풋이든 다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 3거래일 튀어오르면 밟아버려서 프리미엄 빼고 2, 3거래일 튀어오르면 밟아서 프리미엄 빼고 콜이든 풋이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도무지 방향성을 알 수가 없다. 뭐 어떤 방향성에 대한 주식시장에서는 딱히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수급을 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수급을 봐도 뭐 옛날 수급이 아니죠. 요즘은 꼭 주식시장이 선물이 하락하면 외국인들이 선물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거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도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눈 딱 감고 특정 기준들 넘나 안 넘나 정도만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게 대응하기 가장 속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고버스 2040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코스닥 인버스 뭐 이런 식으로 4,430원 정도 뭐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인버스 바라볼 수 있겠죠. 계속 지지하고 이런 모습 나오면요. 반대로 이제 이런 가격대가 무너지면은 인버스는 좀 다시 싸해지는 거고 지수는 좀 더 오르는 거고 이 정도 이야기. 뭐 맨날 지금 이런 이야기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 방향성이 좀 그죠? 시장 방향성이 좀 죽어 있는 상황이라 물론 이게 차트 모양이나 이평선들이나 이런 걸 보면 아래쪽으로 조금 무게를 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석함에 있어서 아래쪽으로 무게를 실어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아직까지 코스피가 21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보고 있으면 뭔가 좀 옛날과 다르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번에 21선 붕괴시켰다가 다시 회복했는데 21선을 결과적으로 저항으로 인식하는 꼴이 나온다면은 다음번에 하락 목표치인 61선까지 또 열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장은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 드렸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잘 체크해 봅시다. 오늘 어제 만들어놨던 저점이 1112원, 1113원 요 근처인데 1112원, 13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12원, 13원 자리에서 어떤 지지력을 보이면서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와 준다면 여기서 단기적인 지지력을 보여줬다면 주식시장은 다이렉트로 아래쪽으로 내다 꽂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이제 이 1112원 13원에 대한 지지력을 붕괴시키면서 오늘도 뭐 좀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뭐 지금은 아무튼 그래요.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10년물 채권 가격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 오르는 거니까 뭐 금리는 좀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아무튼 뭔가 달라졌는데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보자고요. 1월 5일부터 달라진 흐름이 지금까지 연장이 되고 있다. 그죠? 그런 큰 그림 살펴보시면서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